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와시는 소리 김종엽입니다만은 와시는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이것 정체도시 워싱턴 DC에서 17만 이내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인타운, 에란데일과 폴처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포크 스프링필드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곳의 날씨는 아침 최저 42도, 낮 최고는 56도로서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습도는 90%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최저 46도, 낮 최고는 온도가 급상승해서 74도로서 초여름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역시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네, Never Fall in Love Again, Never Fall in Love Again. 1970년도 패티 페이지에 의해서 발표된 곡입니다만은 다시는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 뜻인 곡이죠. 사랑에 푹 빠졌을 때 겪게 되는 고통, 실망, 그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받은 상황을 미티 있게 묘사하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테니스 월스, 체인지 파트너로 유명세를 탔던 수많은 히트곡의 가수 패티 페이지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특히 패티 페이지는 감성적인 노래들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가수입니다. 자, 오늘로써 7일째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계속해서 결코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 얼음장을 놓으면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때 전투기 수준에 걸맞는 그런 전투기 가지고 미국을 대항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일까? 중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란은 유구한 역사, 복잡한 현대사를 동시에 지닌 국가입니다. 페르시아인의 후예이죠. 아랍 국가는 달리 페르시아인들의 대부분이며 랭귀지는 아랍어가 아닌 페르시안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민족은 특히 세계 4대 문명 중의 하나인 엘람 문명, 그리고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문화적인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국가 최고 지도자인 라흐바르, 즉 신학자가 이란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독특한 이슬람의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은 허수아비 권력을 가진 형식적인 상징성만 갖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또한 이란은 석유 매장량도 세계 4위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2위로서 에너지 부자입니다. 에너지 부유국입니다. 이슬람교 내에서는 시아파를 자처하죠. 시아파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니파의 사우디와 중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친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가 폭사한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란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지도자는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을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인 후임자는 하메니의 둘째 아들로 겨우 결국은 결정난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결코 묵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란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란 정권의 정권 교체냐 아니면은 장기화가 돼서 이란 강경파가 득세해서 재특세를 하느냐,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쿠르트족을 비롯해서 이란 내의 그 반정부, 그래서 내전 발발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이어지면서 향후 이란 정권의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친미 과도 정부 구성부터 온건파 지도자를 내세우는 이른바 마두로 모델 수립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강경파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철수한다거나 이란 정부의 통치력이 약간 tum을 타서 반정부 세력,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석유를 실은 나라들이 석유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석유값이 오르죠. 말하자면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이것을 통과한 유조선 수가 지난달 28일 현재 50척에서 오늘까지 제로입니다. 50척에서 제로초로 급감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해상무역기구가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원유를 채운 유조선들은 모두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발이 묶였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베트남 정당시 전투를 싸우는 이란, 공중선에서는 베트남전 때 전투기를 싸웠던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공격에 아주 취약을 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수십 년 동안에 계속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제대로 된 공중 전력을 주지 못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첨단 전투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세대 이란 전투기들의 계속된 비행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이란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현지 시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경공격 제트기 야커의 테헤란 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F-35에 의해서 격추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란은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에 사용했던 그 시대의 수준으로 미국을 향해서 항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의 마지막 사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이란 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걱정했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정박한 미국의 유조선을 이란군이 마침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던 국제유가는 치솟았고
물류비도 폭등을 했습니다. 이른발 에너지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니 아들이 하메니 이어서 후계자로 될 경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니 사망 이후에 후계자 선정에서 자신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메니의 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이란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하메니의 기조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울 경우에 미국은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아제르바이잔을 드론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전선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공격을 당하자 즉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이라크의 크루트족의 참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란은 결국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이는 형국이 된 가운데도 계속해서 미국에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해서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스리랑카 영해 바깥에서 이란 해군 함정이 침몰해서 140여 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닷새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미국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그리고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례가 결국은 격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니의 후계자로 차남 모주타파 하메네이가 사실상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간 또한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6째 이어지면서 양측 공세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은 지난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서 추가 폭격기들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앞으로 이틀 내에 이란 영공을 완전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6째 이어지면서
중동 전쟁은 확대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 수위를 높이자 이란은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기반 사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항정태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기름값이 오른 것보다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8%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쿠웨이트 미 대사관을 폐쇄했으며 베통 시장에서 이달 내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보는 확률은 개전 초기 78%에서 28%로 급락을 해서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란이 그동안에 중국산 방공망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이란이 야심차게 배치했던 중국산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레이더망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의 속수무책, 결국은 중국산 레이더망은 완전히 이번 기회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지난 2일에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마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다시 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 증시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의 에너지 소송료를 직접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히자 낙폭을 차츰 줄이긴 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에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란이 결국 오늘 미국의 유조선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니를 제거하는 데 찬용한 참수 작전에 수뇌부를 암살한다거나 직접 살해하는 그러한 적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군사 작전은 하메니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북한을 상대로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사실상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죠.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만일에 미국이 김정은이를 공격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러시아는 개입하게 될 것이고 중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같이 하메니를 제거하는 그런 스타일의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냐, 그리고 탄핵 공청회를 열어서 조희대를 당장 탄핵시키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에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민주당 대표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자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냐, 당장 사퇴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신문들의 사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법 3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 3법의 위헌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해왔던 법률권 강경파가 급기야 탄핵의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눈에 가시나 다름없었던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반면에 사법 3법 재판소는 위헌 소지 지적에는 아랑곳 없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입법 폭주로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반대 목소리를 뭉개는 오만방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각 신문의 사설들은 한국일보, 조중동은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남은 기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는 겁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구국의 심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단히 불리한 그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 3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완전히 대한민국의 예상을 뒤엎은 그러한 자신을 희생한 자신의 개인보다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구국의 마음이 있구나, 감동을 주는 그러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순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night, but I got something